1914년 후반 남극을 향한 한 위대한 탐험이 끔찍한 재앙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로부터 고난과 재앙,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영웅적 행위로 기록될 2년간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범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어니스트 셰클턴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그들의 정신과 생명을 시험대에 올렸던 위대한 항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1914년 12월 초 탐험선 인디오런스호는 남극 북쪽의 얼음 해역을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탐험대장 어니스트 셰클턴은 40세의 야심찬 탐험가로 사람을 끄는 매력과 위기 탈출 능력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영국 탐험대의 목표는 웨들해를 거쳐 남극 대륙에 상륙한 후 인류 최초로 대륙을 걸어서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셰클턴은 이미 유명한 탐험가이자 남극점 최초 도달 경쟁에서 로버트 스콧의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1907년 그는 남극점 도달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1912년 스콧이 아문센에 이어 남극점에 도달하자 경쟁심이 강했던 셰클턴은 미지의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으로 목표를 전환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셰클턴의 탐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탐험은 늘 마지막 순간에 급조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금은 항상 부족했고 모든 것은 그의 놀라운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야망으로만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 탐험대와 비교하면 다소 허술해 보일지 몰라도 그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구해냈습니다. 인디오란스호의 생활은 엄격한 규율과 즐거운 시간이 공존했습니다. 대륙 횡단을 위해 50여 마리의 썰매개들도 함께였습니다. 셰클턴은 자신의 부관인 프랭크 와일드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굳이 말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었고 눈빛만으로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남극에는 이례적인 혹한이 닥쳤습니다. 항해 일지는 악화되는 날씨와 더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5년 1월 20일 인디오런스호는 마침내 얼음에 갇혔습니다. 목수 치피 맥니시의 일기입니다. 1월 24일 여전히 갇혀있다.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는다. 얼음의 압력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 우리가 곧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기서 살아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상황은 암울했지만 대원들은 대장이라 불리는 셰클턴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 탐험가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적 탐험에는 스콧을, 신속한 이동에는 아문센을 택하라. 하지만 당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무릎을 꿇고 셰클턴을 위해 기도하라. 한 달 이상 얼음에 갇혀있자 셰클턴은 300톤짜리 인디오런스호를 인력으로 움직여 열린 바다로 나가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합니다. 이틀 가까이 대원들은 거의 쉬지 않고 톱과 도끼로 얼음과 싸웠습니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자 셰클턴은 배를 후진시켜 18피트 두께의 얼음청에 향해 돌진하는 마지막 충격요법을 시도했습니다. 배는 열린 바다 400야드 앞까지 용감하게 나아갔지만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1915년 2월 24일 셰클턴은 배를 빼내는 것을 포기하고 인디오런스호는 겨울 기지가 되었습니다. 배는 이제 얼음 덩어리를 따라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대원들은 언젠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얼음 위에서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셰클턴은 엄격한 일과를 고수했습니다. 선창은 리츠라고 불리는 숙소로 개조됐고 생활은 비교적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권태였습니다. 대원들은 머리를 자르고 죄수처럼 보이는 서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들은 대원들에게 애완동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4월 초의 어느 날 저녁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백만 톤의 얼음이 인디오런스호를 향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셰클턴은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밤사이 얼음이 갈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에는 8에서 10피트 높이로 쌓인 얼음들을 보았다. 이것이 훗날 우리를 위협할 위험의 첫 번째 신호다. 배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3피트 두께의 선체에도 불구하고 배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무력했습니다. 7월 14일
선체 바닥에서 얼음이 깨지는 듯한 충격이 감지됐고 셰클턴은 특별 경계를 명령했습니다. 몇 주 동안 얼음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셰클턴은 말했습니다. 바람이 사쿠 사이를 울부짖을 때 나는 마치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 인간이 내는 소리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시간이 문제일 뿐 얼음이 얻은 것은 얼음이 영원히 갖는다. 끊임없는 압력은 배의 타다를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시켰습니다. 7개월 이상 얼음에 갇힌 그들은 이제 문명 세계로부터 1200마일 떨어진 곳에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수단도 구조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1915년 10월 18일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서 배는 순식간에 30도나 기울었고 선체는 뒤틀리며 위험할 정도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대원 전원이 밤새 펌프로 물을 퍼내고 밤요로 구멍을 막으며 필사적으로 수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5시 셰클턴은 마침내 배를 버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배와 봉급품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간다. 하지만 자신의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이시여, 부디 내가 이 모든 대원들을 문명세계로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소서. 며칠 후 인디오란소는 마지막 사투를 끝내고 얼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육지 폴레섬을 향해 행군을 시도했지만 지형은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낮 동안 필사적으로 몇 킬로미터를 전진해도 밤사이 유빙은 그들을 더 멀리 뒤로 밀어냈습니다. 결국 행군을 포기한 그들은 거대한 유빙 위에 인내 캠프를 세우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대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얼음 위에서 표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육체의 한계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정신의 붕괴였습니다. 배에서 가져온 식량은 빠르게 고갈되었고 바다 표범이나 펭귄 사냥은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사냥에 실패한 날에는 마른 비스킷 한 조각이 하루 식량의 전부였습니다. 식량을 축내던 썰매개들은 마침내 최후의 비상식량으로 간주되어 3월 30일 셰클턴의 명령에 따라 사살되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대원들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목수 해리 맥니시는 배가 침몰한 순간 선원 계약과 셰클턴의 권위로 함께 끝났다고 주장하며 리더십의 정면에 도전했습니다. 팀의 분열은 곧 전원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셰클턴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모두가 구조될 때까지 자신의 명령이 유효함을 선언하고 불복종은 총으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위기는 가까스로 봉합되었습니다. 그들은 보급기지가 있는 폴레섬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지만 결국 표류하여 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14개월 동안 조난당한 상태였지만 셰클턴은 대원들이 치명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붙들었습니다. 4월 9일 아침, 그들이 딛고 있던 유빙이 갑자기 두 동강 났습니다. 그들은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포효하는 바다를 건너 엘리펀트 섬을 향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은 영웅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거대한 폭풍 후 잠 못 이루는 남, 갈증으로 혀가 부풀어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항해사 프랭크 워슬리의 천재적인 항해술 덕분에 세 척의 낡은 보트는 마침내 엘리펀트 섬의 황량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497일, 약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단단한 땅 위에 두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제대로 된 식사와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펀트 섬은 구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버려진 바위섬이자 어떤 배도 지나지 않는 항로밖에 완벽한 고립지대였습니다. 혹독한 남극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곧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진 가장 가까운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바다 드레이크 해협을 넘어 130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 섬의 포경기지였습니다. 그곳에만 도착하면 배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셰클턴은 이 자살 행위에 가까운 여정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7m짜리 구명보트에 28명 전원이 탈 수는 없었습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는 항해사 워슬리와 강인한 톰 크린을 포함한 최정예의 대원 5명만을 선발했습니다. 남은 22명은 그의 약속을 믿고 섬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916년 4월 24일, 셰클턴과 5명은 23피트짜리 구명보트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강력한 북풍우가 닥쳤고 50피트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16일 동안 그들은 젖은 술록 가죽 옷을 입고 젖은 바위더미 위에서 거대한 파도와 싸웠습니다. 항해사 워슬리는 단 한 번의 태양 관측 기회만으로 위치를 계산했고 나머지는 모두 추측 항해에 의존했습니다. 5일 8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들은 사우스 조지 해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포경기지 반대편 인간이 한 번도 넘지 못한 빙하와 만산 너머에 내려놓았습니다. 끔찍하게 쇠약해진 상태에서 셰클턴은 또 다른 영웅적인 도전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는 낡은 밧줄과 목수의 핸도끼만 가지고 프랭크 워슬리와 톰 크린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36시간 동안 잠들면 얼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쉬지 않고 산을 넘었습니다. 지도고 없이 오직 셰클턴의 놀라운 직감에 의존했습니다. 한 번은 안개 낀 절벽 꼭대기에서 내려갈 길을 찾지 못하자 밧줄을 깔고 셋이 함께 미끄러져 내려가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1916년 5월 20일 아침 4시쯤 더럽고 헝그러진 머리에 누더기를 걸친 세 남자가 사우스 조지섬 포경기지에 나타났습니다. 셰클턴은 수년간 알고 지낸 기지 관리자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관리자가 머뭇거리자 그는 물었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관리자가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알겠습니다만.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셰클턴입니다. 늙은 선원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불과 3일 뒤 셰클턴은 엘리펀트 섬의 부하들을 돌아가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4번의 다른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1916년 8월 30일 마침내 음산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에는 엘리펀트 섬의 모든 대원 22명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해변에서는 배가 진짜로 나타났다는 사실,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 어니스트 셰클턴이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역사는 어니스트 셰클턴의 남극 횡단 도전을 실패로 기록합니다. 그는 남극 대륙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남겼습니다. 목표가 사라진 절망의 가운데서 그는 전원 생환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탐험가로서는 실패했지만 리더로서는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성공과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사건의 이면입니다. 사건의 이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